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저희들도 여러분을 꽤 자주 사랑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저도 뭐 언더스탠딩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 네.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레어함의 극치를 달리는. 네. 정말 평생을 살면서 몰라도 되는 여러 지식 중에 하나가. 몰라도 되는까지 그렇고 알면 좋죠? 재밌는. 예. 오늘 어떤 분 모시냐면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전 정말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참 솔직해. 예. 오늘 모실 분은 예. 미국 국방부에 예.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인국이라고 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사망하신 분들 유해를 가져오고 예. 뭐 발굴도 하고 네. 어떤 분인지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도 알아야 되고 협상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과학도 알아야 되고 아하. 이건 뼈만 남았는데 이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이건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하시는 실제로 분입니다. 하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매우 드문데 네. 그분이 한국인이에요? 이야. 우와.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에서 일하시는 진주현 인류학 박사님. 네. 예. 야,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뭐 그거야 이제 알아서 이제 뭐 예. 3프로 TV가 책임질 거고 여러분과 저희들은 기왕 시작한 거니까 재밌는 얘기 그냥 들으시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 박사님과 만나보죠.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오늘은. 네. 네. 진주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미국 국방부의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영어로는 DPAA. AA. 저도 오늘 이런 데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 공무원이신 거네요. 네. 오. 미국 국방부 소속이십니까? 그럼? 네. 이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은 유해를 찾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까? 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실종된 미군이 8만 3천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유해가 일단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발굴을 하고 유해가 나오면 저희 랩으로 가지고 와서 감식을 해서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의 네.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기관이 여기고 DPAA고. 네. 그럼 거기는 뭐 한국전에서 돌아가신 분 담당, 뭐 어디 걸프전에서 돌아가신 분 담당, 2차 대전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분 담당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담당이? 네,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고 저는 이제 한국전을 쭉 맡아서 하다가 지금은 다른 전쟁까지 같이 맡아서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가끔 이제 미군이 유해가 오면 그렇게 성조기에 뒤덮인 관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뭐 절대 이렇게 딱 내리는 건 물론이고 새벽에 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가서 부동자세로 딱 서 있다가 미국 그거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오면 딱.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까지 시신을 열심히 찾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서 미국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 이렇게 찾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호주도 한국전에 참전해서 실종된 분이 몇 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도 찾는 노력은 하는데 이제 큰 관심은 굉장히 없는 조그만 듯하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한국도 굉장히 이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신 해외에 있는 한국군 그건 잘 한국은 없죠. 이제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은 거의 없는데 예. 미국은 그럼 왜 이런 일을 할까? 저도 이제 네.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뭐 프랑스나 영국 이렇게 미국보다 역사가 훨씬 긴 나라들은 네. 오히려 우리 영국군 추적 유해를 찾았습니다 해도
그냥 거기 잘 묻어주세요. 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이럴까? 근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프랑스나 영국은 워낙 역사가 길고 전쟁도 너무나 많이 했기 전 세계에서 때문에 너무 이걸 다 찾으려면 네, 너무 네. 많아. 우리 군인 시신 없는 땅이 없어 전 세계에. 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이제 왕이 있던 나라들이니까 예. 왕이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왕이 내가 왜 너를 찾아와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있고 미국은 이런 걸 시작한 게 링컨 대통령 때 시작한 거거든요. 시신 그래서, 발굴을. 네, 남북 전쟁 때 예. 처음으로 징집제가 실시되면서 그럼 나라에서 징집해 갔으니까 아하.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끝까지 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그게 더 궁금한 게 박사님은 어쩌다가 너무 일이 생소해서요. 그래, 한국말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내가 보기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어쩌다가 미국 국방부에서 예. 미군 그 유해 찾는 일을 네. 하는 공무원이 네. 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 저희 기관에 이게 한국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예. 다 근엄하게 들어와서 제가 뭐 유해 발굴 얘기하면 꼭 맨 끝에 근데 어쩌다가 여기서 구절처럼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막 이제는 하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어차피 네. 물어보실 거니까. 근데 저는 뭔가 멋진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사연은 없고요. 예. 저는 원래 이런 법의 인류학 감식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저는 한국에서 고고학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인류학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예. 인류학이 고고학이 인류학의 분과로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겠죠? 네, 예. 인류학과로 유학을 가서 석박사 받고 저희 남편이 하와이대에 임용이 되면서 따라갔다가 나는 뭐하지? 하다가 알아보니까 하와이에 이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실종자 확인 DPAA가 하와이에 있어요? 네. 뭐 어디에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의 질문은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이런 험한 일을 하게 되셨어요 했는데 네. 하와이에 갑자기 부러운 모드로 하와이에 살다 보니까 이거 있었네. 네, 그래서 거기 취직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한국전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영어도 하고, 하고 뼈도 알고 그런 사람은 그러네.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2010년에 취직을 했습니다. 12년, 그럼 벌써 13년째. 십몇 년째 하고 네. 계신 거네요. 네. 그렇군요.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시신과 유해를 네. 유해겠죠. 이제 다 뼈만 그렇죠. 남으셨겠죠.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일을 미국 정부가 하는데 그 일을 전담하고 계시다. 네.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경로로 유해가 들어오는데 네. 일단 한국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이 지금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이 36,000명 정도 됐는데 예. 참 진짜 많다, 많죠. 진짜 많다. 진짜 많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제 왔다가 36,000명이 목숨을 잃고 와. 그 중에 지금 현재 7,600명 정도가 실종자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29,009 정도는 시신이 확인됐고. 네. 예. 그다음에 그 중에서 2,000명 정도가 비무장지대에 있고 이제 더 DMZ. 네, DMZ에 있고 더 많은 수가 북한에 있고 그다음에 어허. 남한에도 있고 그래서 남한 지역은 저희가 뭐 조사도 다니고 하는데 워낙 한국은 개발이 많이 돼서 사실 그러니까요. 찾기가 쉽지가 않고 예.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 지역에 가서 뭐 누굴 만나도 나는 잘 모른다. 잘 그러고. 모른다. 그래서 뭐 또 건물을 뭐 어떻게 옮길 순 없잖아요. 예. 여기 있는 것 같다 해도. 그래서 여기가 격전지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방부 발굴 감식단 한국에 현충원 안에 있거든요. 예. 거기서 주로 저희 유해를 파다 보니 미군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충원에서 아니 현충원에 있는 기관이 기관이 이제 기관에서? 한국 한국군 유해 전체에서 한국군 유해 발굴하다가 아 그러면 네. 주로는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 공사를 한다거나 무슨 네. 공사를 우연히 하다가 땅을 네. 팠는데 네. 뭐가 뼈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럼 일단 보고 이게 한국군 건지 미군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다른 사람 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케이스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이제 출장을 나왔는데
그 한국 국방부에서 어저께인가 뭐 유해를 찾았다고. 근데 미군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충북 영동에서 어떤 분이 무슨 광 케이블 그 공사를 하다가. 하려고 2m, 1m 딱 해놓고 탁 포크레인을 집어넣었더니 뼈가 쫙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경찰에 왜냐하면 이게 군인이라는 것 뭐 살인 사건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있을 분일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보고 아 이거는 군인 같다. 왜냐하면 제복 이런 게 일부가 좀 남아 남아있으니까.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이분들이 바로 한국 국방부에 이제 연락을 했고 해서. 예. 거기서 이제 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보니까 미군이 확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우연히 딱 그 가운데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를 서울로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봤는데 보통은 저희가 DNA가 필요해요. 그 신원을 확인하려면. 근데 이분은 완전 유해가 나왔는데 이제 부서지긴 했어요. 예. 그래도 뭐 웬만큼 다 남아 있는데 그 치료한 흔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은 대부분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뭐 18살에서 23살 청년들이 대부분이어서 치과 치료를 이렇게 받은 흔적이 잘 없어요. 다 젊어서 다 예. 튼튼해요. 예. 근데 이분은 뭐 금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같이 왔던 저희 기관에 또 치과 의사 3명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호텔 방에 돌아가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돌렸더니 딱 한 분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실종지를 찾아보니까 충북 영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DNA 없이 신원이 확인이 없이도 됐어요. 바로.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그 당시에 참전했던 미군의 치아 배열 구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네. 와. 그거를 디지털화 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미군이 입대할 때 1950년 전후에 네. 입대하려고 하면 해보세요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그림도 그려놓고 아. 실종된 후에 가족들에게 이제 편지 보내서 혹시 발견됐을 때 쓸 수 있는 치과 데이터. 기록을 띄워다 달라. 치과에 가서. 아하, 네. 아하.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 갖고 하고 있다 있으니까. 이거죠. 네. 와. 네. 그거는 진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야. 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때 힘이구나.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없으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없으면 뼈가 나온 거를 네. DNA 검사를 하면 그 원본이 있어야지 뭐 그렇죠. 원본이 있어야 대조를 해볼 거 아닙니까? 뭐 좀 압니다. 뭐 원본이 있어야 얘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되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 범죄 사건은 그게 비교적 쉽죠. 왜냐하면 대충 용의자가 뭐 어디 살았을 거고 예. 뭐 그 사람 칫솔이나 뭐 빚 이런 거 아니면 보통 이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해놓은 걸 대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족을 찾아요. 그래서 유가족하고 매치가 되는 종류의 DNA가 있어요. DNA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거에다 안 맞춰보면 알 수가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쪽으로만 내려가는 마이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적어도 목에는 이쪽이다 하는 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 샘플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 그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제가 놀란 거는 이제 한국전 실종자가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8,100명 뭐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90%의 유가족 DNA가 다 확보가 된 상태예요. 우리 아들 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 유전자 가져가 보세요. 네, 그게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게 90년대에 DNA라는 게 이제 이런 걸로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미군에서 이제 거기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예. 근데 미국은 땅도 진짜 넓고 그 다음에 한국처럼 이렇게 주소지 등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 어디 사는지 알 수가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해서 자 너는 여기서 10명 찾아와.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기록을 뒤지고 뭐 신문 뒤지고 전화하고 해서 찾아서 지금 한 7,000명 유가족 확보해놨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나라에서 그렇죠. 한국전에서 죽은 이 청년의 가족을 찾아서 그럼 DNA를 주세요라고 그쵸. 연락해서 네. DNA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국전에서 아들
이르신 분 손 드세요. 아직 시신 못 찾으신 분 하면 어디로 다 접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국은 그게 좀 제가 미국 잘 모릅니다. 한국만큼 안승찬 기자님 미국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일사불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DNA를 그렇게 유가족 DNA가 확보가 되면 그걸로 이제 비교를 일단 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 DNA가 아니니까 예.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 같은 DNA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DNA 일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치아 기록이나 뭐 저희가 흉부 엑스레이도 쓰거든요. 흉부 엑스레이 기록이나 이런 거를. 시신의 흉부 엑스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말부터 미군에 지원한 모든 사람은 예. 폐결핵이 있나 확인하려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네. 예. 근데 그게 남아 있거든요. 예,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국 국가기록원에서 이거 이제 뭐 쓸 데도 없고 이제 이걸 어떻게 뭐 쓸 사람 이랬는데 저희가 딱 보니까 저거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해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비교해 보면 맞춰보면 어떨까. 야. 다 비슷비슷할 텐데. 다 다르더라고요. 딱 하기가 뼈는 뒤틀리지 네, 않으니까. 특히 쇄골뼈는 네. 이렇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네. 뭐 팔 이런 데는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하지만 여기는 별 변화가 모양이 없거든요. 예, 모양 다 개연마다 모양이 달라요? 다 다르고 각도도 다 다르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예. 이 뼈가 쇄골뼈 있죠. 예. 쇄골뼈. 그리고 잘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이게 또 안 보이면 안 돼요. 저 뒤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네. 맨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엑스레이만 있으면 잘 보여서 저희가 이제 뼈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연구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예. 이게 뼈 사진 과연 진짜 맞는가? 맞춰보는데. 예. 대단하다. 뼈 사진 딱 갖고 와서 이 수천 장의 음.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거를 네. 사람이 찾습니까 이걸?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이제 그걸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쟁 실종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추리고 분류를 해놓고 추려서 사람이 찾는 것도 해보고 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맞춰봐라. 예. 근데 사람이 찾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예, 만나보고. 한 장 한 장. 예. 정확하게 네. 하는 게. 그러면 정확히 딱 맞으면 제가 자료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야. 왜 마우스가 쇄골. 안 되지? 댓글 섹시한 쇄골은 태어난 수부터 결정된다. 야, 진짜 맞는 말이네. 잠깐만요. 예. 네, 요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요 네. 밑에 있는 화면이 저희 유해의 엑스레이고요. 예. 저 위에 있는 게 그 실종된 그 분의 엑스레이인데 네. 그 밑에 있는 거를 그 위에 끌어다 그대로 붙인 붙이는 거예요. 거죠? 근데 전혀 두 개로 안 보이죠. 왜냐하면 완벽히 붙었거든요. 그 위에. 뭐하고 뭘 아 붙이는 지금 저기 겁니까?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위에 사진이? 네, 밑에 있는 쇄골 엑스레이를 쭉 위로 끌어다가 네. 그 사람의 엑스레이에다 갖다 붙이면 저렇게 완벽히 붙는다. 그래서 거의 번호가 쭉 써 있잖아요. 예. 뭐 6번, 7번. 제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전문가들은 그래 7번이 뭐 쏙 들어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척추 뼈까지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원을 확인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다 정말. 와, 진짜 데이터의 힘이 대단하군요.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놓은 덕분이군요. 네,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또 투자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흉부 그렇죠. 엑스레이를 맞춰봐라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호하고 애매하고. 네, 그러면 뭐 안 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럼 일단 해보자. 그래서 5년을 저희가 호주에서 전문가를 또 모셔와서 예. 이거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요거 맞히는 전문가분이 두 분이 있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갖다가 맞춰보면 맞는구나를 확인이 매번 해봐야 되는군요. 샘플들을. 네, 그게 진짜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또 효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신원이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어쨌든 뭐 그런 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안 저희가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 예. 5년간 저희가 한 게 그분을 모셔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퍼블리시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느냐 맞느냐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치 DNA 친자 검사하면 그쵸. 99.999 네. 나와야 친자로 인정되는 것처럼 네. 요것도 딱 맞아야지. 딱 맞아야 돼요. 네. 아, 그럼 발견되면 일단 미군인지 한국군인지도 모를 테니.
그러면 이거를 미군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한국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야 되나? 한국군은 안타깝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미국만 해도 파병을 해서 갔으니까 엑스레이 다 누가 찍고 가고 보냈는데. 이런 다 찍고 이런 게 남아 있는데 한국군은 진짜 막 길 가다 징집되고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기록이 잘 아이고야.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전사했는지도 가족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DNA 의존도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높겠네요. 예. 그런데도 진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이게 미국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사업인데 잘 찾아요? 잘 찾고 발굴도 잘하고 발굴이냐면 지금- 흙 속에서 파내는 거 잘하고. 그것도 잘 파요 군인들이 예. 한국 군인들이 예. 정말 그래도 한국 군인들이 땅은 진짜 잘 팝니다 원래. 그거부터 배우거든요 일단. 팔 때 되게 신중하게 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잘 파요. 그리고 감식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이 예. 사업을 한지. 근데 처음에는 저희 기관에 연수 와서 막 모든 걸 열심히 적어갔어요. 예. 뭐 건물 생김새부터 그러더니 지금은 뭐 자체적으로. 정말 멋진 건물에서 알아, 동작동. 예, 동작동 현충원 안에 거기 있습니다. 안에서? 네. 그래도 하와이가 더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DNA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습니까? 그걸 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네. 뭐 이걸 하면 뭐 건강 검진을 옛날에는 뭐 해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6월이 또 그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BTS의 RM이 홍보 대사가 되었대요. 예.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은 유해를 못 찾은 네. 그 유가족들이 있으면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명. 왜냐하면 그 사망한 사람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신 발굴이 안 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전쟁에서 사망한 건지 그냥 예. 그걸 또 모르는 분들도 있겠군요. 네. 그렇지. 그리고 땅 파다 나오면 이게 언제 돌아가신 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부터 봅니까? 하다 그러면 덮기도 대충 하고. 이걸 보면 연도별로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뼈가 예를 들면 한 조각이 딱 나왔어요. 근데 사람 뼈 같이 생긴 게 한 조각 네. 한 조각이라고 뭐라고 해요? 한 조각. 한 조각이 네, 나왔어요. 한 개. 그럼 네. 뭘부터 봐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사람 뼈처럼 생긴 걸 하셨으니까 예. 그걸 일단 제일 먼저 봐야 사람 돼요. 뼈인지 아닌지. 동물 뼈인지. 네. 예. 그걸 보고 왜냐하면 저희 미군들이 한국에 가서 발굴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굴은 참여 안 하고 뼈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딱 봤는데 소뼈 누가 이 LA 갈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야. 사람뼈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군들은 이런 LA 갈비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어. 한국 사람은 봤으면 바로 이거는 갈비야 하고 이제 그래서 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훈련을 안 받으면 사실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몰라요. 경찰이 봐도 몰라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럼 미군은 그럼 여기서 격전이 있었고 네. 미군들이 여기서 많이 사망했다. 네. 스티브 중사 안 돌아왔는데 스티브 중사 부대가 여기였다고 마지막 기록이 있다. 그럼 이 동네 어디선지를 찾아서 그렇죠. 타고 다니는 거예요? LA 갈비뼈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네에. 많아요. 어디가 나.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는? 그건 그냥 많이 봐야 합니다. 일단 모양이 다르다. 네, 일단 모양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요. 뭐 예를 들어 소뼈 같은 거는 막 소 그렇죠. 갈비가 이렇게 길거든요. 예, 예.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사람은 제일 헷갈리는 게 돼지뼈. 아,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크기가 크기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고 특히 치아가 오래 남는데 돼지 이빨은 사람하고 진짜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 다 잡식이거든요. 네, 치아의 모양은 순전히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예. 곰, 돼지, 사람이 굉장히 비슷해요. 치아가. 네, 그래서 뭐 우리 집 뒤에서 치아 뼈가 나와 살인 사건 뭐예요 하고 보면 거의 다 돼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먼저 발굴하지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충 이제 지역을 특정하고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은 그런 전사 기록이 진짜 세세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대 어떻게 이동하다가 네. 여기서 몇 명 사망했다. 네, 그걸 모닝 리포트라고 이제 아침마다 그래서 어제 누가 어디서 없어졌고 뭐 이런 기록이 또 있는 오니까. 게 다 디지털화가 돼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도 몇 년을 투자한 사업이죠. 그렇지. 그래야 하와이에서도 일하고 뉴욕에서도 일하고 그렇지. 네. 야 대단하군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동물인지 사람인지 일단 구별해요. 네, 그러면 일단 그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 뼈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전사자 뼈인지 살인자의 뭐 그건지 피해자인지 네. 연도나 이건 어떻게 측정? 연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연도는 사실 이렇게 비교적 그러니까 70년 이러면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와, 진짜 오래됐네. 하지만 저처럼 이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은 70년은 이건 방사성 탄소 연대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약간 판단이 힘들고요. 대충 이렇게 얕게 묻혀 있어요. 아무리 70년이 지나도 보통 무릎 정도 파면 대충 막 나온다. 그렇게 엄청나게 깊이 안 들어가 있고 아, 그렇지. 예, 그 같이 나오는 유품 이런 거. 그래서 저희 특히 한국에서 뭐 전투화가 진짜 잘 많이 나와요. 전투화. 예, 전투화를 써보니까. 예, 딱 뒤집어 보면 이게 미군 전투화인지 중국군 전투화인지 북한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보면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큰 분류를 하는군요. 네, 큰 이 분류. 나라로 어느 나라로 네, 갈지. 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나왔는데 유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옷 입고 죽었을 테니까. 네. 그 뭐라고 했죠? 그 군번줄? 그런 것도 나오고.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던데 실제 발굴을 하면 군번줄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투와 보고 알 수 있고. 군번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 유해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건 본 적이 있어요. 네. 반지. 그러니까 그럼 옷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뼈만 있으면 미군 뼈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럼. 모르죠. 그러면 일단 DNA가 잘 돼 있는 미국으로 먼저 가져가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근데 뼈를 보시면 예. 저희가 뼈를 처음 딱 봤을 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하나는 남자 뼈고요, 하나는 여자 뼈예요. 네. 밑에가 여자 뼈입니까? 아, 당연하지. 네. 뭐 좀 예쁘게 생겼네, 밑에가. 저분 저 턱 보십시오. 강인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일단 이렇게 봐서 한국전에서 실종된 여성 미군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그 당시에 이제 참전 안 하니까 두개골이 나오면 그런 게 딱 보여요. 여자, 정말. 남자. 진짜 저건 한 10개만 보면 난 다 알겠네. 남자 두개골은 남자처럼 생겼구나. 네, 남자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체격이 작은 남자도 뼈가 더 울퉁불퉁해요. 왜냐하면 뼈는 근육이 부착이 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크기만 가지고는 또 구별할 수 없고 이렇게 두개골을 또 딱 보면 보이는 게 인종을 알 수가 있어요. 인종을 알 수가 네. 있습니까? 지금 옆에 모습 보시면 코뼈가 보이시잖아요. 네. 코뼈. 박사님 마우스로 움직이실 수 네, 있습니까? 여기. 네. 예. 이 마우스가 네. 안 돼요. 잘 안 됩니까 또? 이건 돼요. 이거 여기 예? 여기 예. 콧대. 예. 이거는 백인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기가. 이렇게 그냥 쭉 높아요? 떨어져요. 높아요, 그냥 저렇게? 밑으로 그냥 이게 예. 지금 여기서부터 예.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예. 안 튀어나왔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콧대가 낮은 게 그게 튀어나오지가 않아서. 뼈부터 차이가 있군요, 아예.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예. 제 동료가 턱뼈를 연구했는데 그 친구 말이 여기 이제 각도를 재잖아요. 여기를. 한국 사람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거기가 넓대요. 넓어요? 턱뼈가 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우리 눈엔 그게 안 예뻐 보이니까 막 그거를 깎는다 네, 네. 이런 게 여기고 그래서 저건 그럼 위에는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 둘 다 지금 백인인데요. 네. 그래서 둘 다 콧대가 높고 얼굴이 좁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이는 모든 게 두개골에서도 이제 보이는 거죠.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추정을 하고 이거는 딱 보시면 골반이잖아요. 네. 예. 골반뼈가 나오면 거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남녀를. 왜냐하면 골반은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골반뼈가. 그래서 어느 쪽이 여잔지는 맞추실 수 있겠죠? 뭐 크고 작은 걸로 이미 구별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모양을 보면 여기가 산도예요. 그래서 일로 아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남자 같은 경우는 골반뼈 뒤에 꼬리뼈가 더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구나. 공간이 없어요, 여기. 아. 아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 골반뼈는 그리고 요 각도도 보시면 요 두 뼈가 만나는 사이의 각도가 훨씬 넓죠. 그러네요. 여기 남자보다. 네, 예. 그러네요. 그걸 보면 이제 남녀 구분은 쉽게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 나이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해가 나왔어요. 전사자 실종 지역에서. 근데 두 사람이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전투기에 두 사람 타고 있었는데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뭐 35살이고 네. 한 사람은 18살이다. 이러면 뼈를 통해서 나이를 보자. 그게 이제 요즘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성장 호르몬, 막 성장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던데. 맞습니다. 네. 뼈 사진 찍어서 예. 그거를 저희도 보거든요. 이게 지금 무릎뼈에 지금 위에 있는 게 허벅지뼈, 밑에 있는 게 이 정강이뼈인데 여기 네. 보시면 안 붙었잖아요. 이게 예. 이제 성장판인데 요 성장판이 붙는 나이가 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팔꿈치 뼈는 네. 유치원만 가면 붙어요. 성장판이 다. 팔꿈치는 더 이상 안 자랍니까? 네, 그럼? 더 붙어버려요. 네네. 붙고 다른 반대쪽 끝이 자라고 그다음에 이런 다리뼈는 뭐 열 몇 살에 예. 그게 다 되어 있으니까 다리뼈는 안 붙었는데 팔뼈는 붙었어. 그러면 유치원보다는 나이가 많고 뭐 14살보다는 적구나. 과학이구나. 야. 이야. 저기 어른은 그러니까 살짝 그 가운데 금 간 것처럼 저렇게 떼면 떼지겠는데? 라는 느낌 드는 저 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완전히 붙어서 붙어있고. 아예 안 보여요. 이제 성장이 끝난 경우는 요거는 야, 이제 좀 금간줄. 과장해서 금간줄이 진짜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나이를 추정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아까 쇄골 말씀드렸잖아요. 그 쇄골뼈가 제일 먼저 생긴대요. 엄마 뱃속에서. 쇄골이요? 신기하게. 예. 그 많은 것 중에서 뱃속에 뭐 임신 뭐 5주인가 되면 야. 그게 생긴대요. 예. 여기부터 생기는구나. 네, 근데 얘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요. 뼈가. 이 쇄골뼈도 성장을 위아래로는 하진 않지만 네. 이 안쪽 여기에 이렇게 10원짜리 동전 같은 뼈가 떨어져 있어요. 예. 쬐끔 진짜 딱 동전 크기와 예, 예. 두께. 예. 그게 떨어져 있다가 23살은 되어야 붙어요? 만으로 그게 어. 붙어요. 그리고 한 30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게 이제 다 붙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유해를 찾았는데 다른 데 뼈는 다 붙었고 얘만 안 붙었네 이러면 22살. 얘는 그 정도 20대, 되겠고 20대. 20대 얘는 18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예. 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연령 추정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야, 진짜 과학이구나. 그러니까 뼈 나이를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잘 안 커서 예. 실제로 뼈 나이 찍으러 가봤거든요. 네.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그럼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 녀석은 뼈 나이가 어리고요. 예. 한 녀석은 뼈 나이가 많아요. 쌍둥이인데. 딱 보면 어. 얘는 보였듯이 그 성장판이 여전히 잘 안 붙어 있고 예. 똑같은 쌍둥이인데 뼈 나이가 많은 녀석은 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뼈 나이가 어린 녀석은 더 오랫동안 자란다. 얘는 빨리 성장을 멈출 것이다. 그러네. 맞아요. 뭐 그런 그런 거. 네. 신기하더군요.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뼈가 있는 모든 동물이 그런 시퀀스를 밟아서 붙어요. 예. 다. 그래서 이런 뭐 야생동물 나이 추정할 때도 많이 쓰이고 뼈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진짜 다양한 기법이 쓰이는군요. 저는 그냥 딱 DNA 그냥 검사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가족 DNA 그게 예. 있으면 뭐 누구랑 같네 그러면 누구네 가족 뭐 굉장히 그런 심플한 건 줄 알았어요. 요즘 유해는 그래 심플할 수가 있어요. 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근데 이게 너무 옛날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DNA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DNA가 오래돼서? 없어졌죠. 네. 다 없어져서 잘 안 나와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법에 한계가 있고
네, 미군 같은 경우는 걸프전 이후로 미군에 지원한 모든 사람의 DNA 샘플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공무원도 국방부 공무원은 미리 이제 이걸 해놔요. 네, 네. 그거를 뭐 돌리지는 않고요. 그냥 갖고 샘플만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제 대조할 수 그거를 있게. 대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뼈에 지금 뼈나 이런데 DNA가 안 남아 있기도 안 남아 있기도 해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두개골도 아니고 그냥 뼈인데 네, 사람 뼈인 건 맞고 네. 미군 뼈인지 한국군 뼈인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그래도 구별은 해야 미국으로 돌려보낼지 한국에다 네. 할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DNA가 결과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애매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애매한데 얘는 아시아계 같아요. 저희가 갖고 온 유해가 이제 북한에서 유해를 많이 송환을 네. 받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뼈에서 동위원소라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이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 측정하는 탄소 거. 동위 원소 할 때 들었어요. 그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고 저희가 하는 동위 원소는 네. 뭘 먹었는지 이 뼈에 샘플을 해가지고 돌려보면 그 안에 탄소나 뭐 질소, 산소 이런 성분이 얼만큼 들었는지 보면 이 사람이 주식으로 죽기 전에 한 7년 정도 뭘 주식으로 먹었고 어느 동네 물을 마셨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이야, 뭐라고요? 뼈만 가지고. 뼈에 그럼 뼈를 보면 네. 쌀을 많이 먹었는데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이분은 치즈 좋아하셨네? 이게 나온다고요? 네. 와. 그렇대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은 쌀의 아닌데. 성분이나 치즈 성분이 뼈에 사무치는구나. 네, 쌀과 옥수수가 광합성 그 루트가 다르대요. 그래서 뭐 탄소의 뭐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지하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산소를 보면 이 사람이 뭐 어느 동네 물을 마셨나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7년 동안 마신 물의 성분이 뼈에 사무쳐 있으니. 네. 그거 너무 미세할 텐데 그 미세한 거 가지고도 구별이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국적이 확실하게 정해지겠네요.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은 밀가루냐? 그렇지. 한국전에 와서 잠깐 같이 김치를 먹었을 수 있으나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 출신도 라면만 계속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6.25 때잖아요. 6.25 때 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섞여 요즘은 글로벌. 물 같은 것도 뭐 다 삼다수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소주 이런 것도 다 다른 동네 물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구별한답니다. 에비앙과 삼다수를 구별한답니다. 나 괜히 라면 얘기했다 좀 욕 먹었어. 지금 상식이 없다면서. 박사님. 알겠습니다. 와. 지금 많은 시신이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는 뭐 발굴이 많이 안 됐겠죠. 네. 북에서도 못 들어가고 남에서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의 발굴이 진행이 되지 않고 가끔 가다가 뭐 하다가 뭐 뼈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 적은 있는데 발굴 한 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국방부에서는 발굴을 계속 하고 있고요. 비무장지대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 2018년인가 19년 2018년에 김정은 트럼프 회의 결과로 이제 네.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그 합의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군사 합의할 때 맞아요. 그 남북 합의사항이 있었어요. 공동에 예, 공동으로. 발굴한다. 그래서 남측은 들어가서 화살머리 고지라는 곳에서 발굴을 진행을 했고 유해가 땅 파보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겠지. 네, 근데 북한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서 남한만 가서 남한만 하고. 가서 하고 지금은 백마고지로 옮겨가서 백마고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기록을 가지고 역사 기록으로 요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요? 아니면 무슨 탐지기처럼 뭐 이렇게 탐지기로 이렇게 저도 탐지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탐지기를 할 만들고자 수가 하는 없겠죠? 욕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누가 만들어 와요. 이걸 하면 뼈가 된다. 그럼 저희는 항상 그걸 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가요. 예. 근데 예. 거기서도 안 돼요. 잘. 그렇지 유기물인데 네. 흙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는 뼈인데 어떻게 그러게, 구별이 그러게. 되겠어요? 그건 쉽지가 그러겠죠. 않아서 그냥 최대한 잘 골라서 발굴을 하는 것밖에는. 근데 비무장지대에는 전쟁이 그 지역 38선 부근에서 한 2년 넘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남아. 그러니까 대충 백마고지 하면 웬만한 잘 모르는 사람도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엔 분명히 유해가 있을 거거든요. 특히 비무장지대 같이 아예 건드려지지 않은 지역은.
그래서 그냥 가서 일단 의심되는 지역을 파보는 거군요. 네, 그냥. 파면 거의 다 바로 나옵니다. 비무장지대. 파면 바로 나와요. 네.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 요즘? 많아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위에 흙이 별로 안 쌓였다는 거죠. 세월이 흙이 뭐 길지 않으니까. 예, 그럼 삽꽉 집어넣으면 꽤 깊이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냥 쓰러져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묻어주고 그렇지. 끝내본 것도 아닐 거 그쵸. 아니겠어요. 네. 그냥 그렇죠. 들판에 있다가 어. 겨우 그냥 나뭇잎이나 흙이나 이 정도로 붙었을 테니까 음. 조금만 파면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해볼까요? 네. 1분만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